안녕하세요, 박병훈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부동산 등기법 소유권에 관한 등기 396페이지요. 소유권 보존 등기 부분 보고 있습니다. 자, 4번 직권 보존 등기부터 볼 차례네요. 직권 보존 등기,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촉탁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직권 보존 등기. 자, 문제 1번 봅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 제한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다. 보존 등기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등기부가 마련이 안 돼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소유권의 처분 제한, 예를 들면 가처분 등기라든가 또는 가처분 등기 같은 것들이 이제 신청이 들어오는 거죠. 가처분 등기 또는 촉탁이 들어온다든가. 자, 이랬을 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 보시면요. 등기관은 처분 제한의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이 소유권 처분 제한의 등기를 한다.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소유권의 처분 제한의 등기를 한다. 중요한 건 미등기 부동산, 등기부가 없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보존 등기부터 해야 되는데, 이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직권으로 해요. 등기관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해놓고 촉탁 들어온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처분 등기를 예를 들면. 그래서 미등기 건물 같은 게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 미등기 보존 등기가 안 돼 있는 건물, 자, 여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하라는 거, 촉탁이 들어왔다. 그러면 중요한 건 등기부가 없으니까 가압류라는 걸 기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등기부를 먼저 만들어야 돼. 그게 뭐야? 보존 등기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가압류 등기, 처분 제한의 등기를 촉탁에 따라서 해준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거 직권으로 보존 등기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등기 관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등기나 이런 것들이 되면 등기 관리자에게, 당연히 등기명인 등기 관리자에게 통지를 해주는 것이 그 등기 기재한 사실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 옳지 않은 것은 4번 통지해야 한다. 통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다음 처분 제한 등기에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에 촉탁에 따른 처분 제한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처분 제한 등기에 촉탁이 있다. 촉탁. 그러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촉탁에 따른, 앞에 문제에서 케이스처럼 예를 들면 뭐 가압류 등기가 촉탁이 들어왔다. 가처분 등기가 촉탁이 들어왔다. 자, 그랬을 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해놓고 가처분 등기 하는 이런 케이스에 들어가지 않는 게 뭐냐 이 얘기죠. 촉탁에 따른 처분 제한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 얘기죠. 결론적으로. 자, 촉탁을요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법원에서 촉탁을 했다, 또는 그 외에 다른 기관에서 촉탁을 하는 경우, 여기서 촉탁, 처분 제한의 등기를 촉탁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기관들, 뭐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이제 체납 처분에 따라서, 여기 있네요. 2번에 체납 처분에 의해서 압류 등기를 해달라고 촉탁이 들어왔다. 이런 경우에는 직권 보존 등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등기관이 직권 보존 등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에는 별 수 없어요. 이 기관에서, 국세청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촉탁도 같이 해야 된다. 공동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못하는 케이스는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촉탁했을 경우. 그럼 여기서 보시면요, 경매 개시 결정 어디서 해요? 법원에서 하죠. 그리고 그 경매 등기 촉탁합니다. 법원에서 하죠. 보존 등기 안 돼 있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서. 그러면 경매 등기 하라고 촉탁을 하겠죠. 근데 등기부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존 등기 직권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회생 절차 결정, 이것도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것도 법원에서 결정하죠. 그리고 촉탁, 기입 등기를 촉탁합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 가처분 결정을 먼저 하고 가처분 등기 촉탁을 하겠죠. 법원에서. 근데 요거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요거는 국세청이나 이런 세무관청에서 촉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보존 등기에 대한 촉탁이 따로 있거나 뭐 이런 케이스가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자,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같은 걸 묻고 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처분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권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실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직권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뭐냐 이 얘기죠. 결론적으로 아까 앞 문제에서 봤던 그 지문이 그대로 있습니다. 체납 처분에는 압류, 기입 등기, 촉탁, 요게 등기권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케이스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바로 가봅니다. 자, 직권 보존 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 3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 명인에게 등기필 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발송해야 된다. 자, 발송하지 않습니다. 직권으로 보존 등기 했을 때는 명인에게 이런 것들을 발송하지 않는다라는 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해설에 가보시면, 해설에 박스에 보시면 등기강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권리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 등기필 정보, 자, 요거를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직권 보존 등기 했을 때, 이럴 때는 통지하지 않는다. 등기필 정보에 대해서 작성해서 통지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이 직권 보존 등기에 대한 경우에 통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3번이 발송해야 한다. 그래서 틀렸다라는 것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처분 제한에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직권 보존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99페이지 문제입니다. 3번 세무서장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 압류 등기를 촉탁하여, 자, 체납 처분에 따라 압류 등기를 촉탁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등기관이 직권 보존 등기 할 수 있었어요? 앞에 문제에서 살펴봤죠.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촉탁, 이런 경우에는 직권 보존 등기를 못 한다. 자, 보존 등기를 또 따로 촉탁 신청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냥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할 수는 없다라는 것.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직권 보존 등기까지 해가지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결국은 신청에 의해서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해서, 그 다음에 촉탁에 의해서 또 직권으로 가는 케이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미등기의 뭐 토지라든가 건물이 보존 등기가 될 때 그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요. 자, 대장상의 소유권자로 돼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 그 상속인 포괄생계인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들 중점적으로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2절에 소유권 이전 등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제2절 소유권 이전 등기. 법원 공무원 교육교재 여러분들 256페이지 이하에 가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 요약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첫 번째, 소유권 또는 부동산의 일부 이전. 자, 우리가 소유권 또는 부동산의 일부 이전 이렇게 되면 부동산의 일부 이전 거래가 가능하냐 라는 부분들. 자, 우리가 일물일권주의라는 개념에서 이제 보면 하나의 물건의 일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용물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그렇죠? 또는
건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세권은 그 일부에 대해서,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담보물권인 저당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의 물건의 일부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건 인정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다만 지분 개념으로 이제 갈 경우에는, 자, 이게 지분 그러면 이거는 물건 자체의 일부를 갖다 넘기는 게 아니고요. 물건 하나 자체의 소유권 한 개, 권리의 일부를 이전한다. 뭐 이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하시면 요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공유, 지분 이렇게 나눠 가지는 건 가능한데 물건 자체를 일부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공유 지분에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뭐 담보물권 설정하고 이런 건 가능하지만 물건 자체의 일부만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거. 용익물권은 가능하지만 담보물권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자, 이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민법 지식이죠, 사실은. 이런 걸 좀 밑바탕에 깔고요. 첫 번째, 소유권 또는 부동산의 일부 이전.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토지의 특정 일부, 1필지 토지, 하나의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등기 신청을 한다. 그랬을 때 가장 옳은 것은 몇 번이냐라는 얘기죠. 4번 가보시면 한 필지 토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화해가 성립하였더라도, 화해, 뭐 판결이나 이런 것과 같은 그런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화해, 지적 분할이 불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자, 특정 일부, 한 필지의 토지가 있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특정 일부, 여기가 특정된 요 일부, 중요한 건 이게 하나의 물건인데요. 그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느냐? 안 된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자, 그런데 이렇게 가지기로 화해를 했어요. 화해. 중요한 건 이렇게 가지기로 화해를 했다. 그러면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한 필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이거 하려면 소유권 하나를 일부를 이렇게 지배한, 특정한 일부를 지배한다 인정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을 이렇게 분필해야 됩니다. 분필. 분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의 물건으로 만들어서 요게 이제 이렇게 분할되면 한 개의 물건이 되죠. 여기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부터 해야 되느냐? 지적 분할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지적 분할. 지적 분할하고 분필 등기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갖다가 취득시켜 준다. 그런데 지적 분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지적 분할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물건을 나눌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 두 개의 물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그냥 그 일부, 하나의 물건의 일부의 소유권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4번이 옳고요. 1번 보시면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은 집행불능의 판결이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 이게 집행 불가능하냐 이 얘기죠. 1필지 토지 특정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요 하나의 물건이 이전 등기가 됐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 등기된 거 말소시켜라. 아까 4번 설명할 때고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 분할해가지고 요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렇죠? 집행불능인 판결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위해가지고 분필 등기 신청하고 그리고 말소하면 됩니다. 말소하면. 그래서 분필해서 말소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2번에 토지의 특정 일부를 매수한 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소유권의 지분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성립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유물 분할 판결을 얻어야 한다. 자,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을 꼭 얻고 그렇게 있어야 되느냐라는 얘기죠. 우리가 등기부상으로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했을 때요. 그냥 등기부상으로 이게 표시가 안 나요. 사실은. 서로 간에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서 그래서 한 필지가 있는데요. 요거를 갑과 을이 예를 들면 2분의 1씩 공유 관계 지분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지는지 모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 2분의 1을 가지고 이건 물건 전체를 지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 2분의 1을 가지고. 자, 그런데 당사자가 이제 합의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갑이 쓰고 여기는 을이 쓰기로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명의신탁 쪽으로 가면 상호 명의신탁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런 관계. 자, 이런 관계를 법이 허용하지 않느냐? 허용합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 다만 대외적으로 이제 이런 거 대항력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요. 자, 그랬을 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성립한데 이걸 꼭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를 분할 판결 이걸 얻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당사자가 그냥 합의해서 분필해버리면 해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해설에 가보시면 2번 동그라미 2번 X표 돼 있죠. 네 번째 줄에 보시면요. 세 번째 줄 형식상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특정된 구분 소유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자 특정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상호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특정 매수된 부분대로 각자의 단독 소유로 하기 위하여는 대장을 특정 부분대로 분할하여 분필 등기를 한 다음 공유자 상호 간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면 되지 꼭 공유물 분할 판결을 얻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사자들이 그냥 이미 당사자들이 내부적으로는 다 구분을 해놨다는 얘기죠. 쪼개놨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등기 실행을 해버리면 된다 얘기입니다. 구분 등기 해버리면 된다. 분필 등기를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할 판결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 이전 등기를 명하는 이행 판결을 받았으나 지적관계법상 토지 분할이 불가능할 경우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체 면적에 대하여 특정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분할이 안 된다면 지적 제도에 따라 분필이 안 된다면 그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3번 질문도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묻는 건 결국은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의 물건의 일부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려면 결국은 분필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그게 지적제도에서 지적분할 이런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4번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해가지고요.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공유자의 지분 이전. 지분 이전이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 공유관계에서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한다. 이거는 물건의 일부를 이전한 게 아니고 물건에 대한 하나의 소유권에 대한 일부, 권리의 일부를 이전한다. 이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의 등기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는 얘기죠. 2번에 가보시면요. 2번. 갑 지분의 2분의 1 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우 등기 목적란에 갑 지분 2분의 1 중 일부 이전 2분의 1 이전이라고 기록한다. 갑의 지분 2분의 1 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다. 등기 목적날에 갑 지분 2분의 1 중 일부 이전 이렇게 기록하는 게 맞느냐 이 얘기죠. 자, 2분의 1 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다. 2분의 1의 2분의 1은 몇이에요?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래서 거기 문제에서처럼 일부 해가지고 2분의 1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4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중 일부 그래가지고 2분의 1 중 일부 그러면 2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거를 4분의 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고요. 나머지 1번, 3번, 4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문제. 자, 402페이지 문제입니다. 2번. 공유자인 갑이 자기 전체 지분의 2분의 1 중 5분의 3을 을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을 기록하는 방법으로서 옳은 것은 2분의 1 중 5분의 3 요거를 을에게 이전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10분의 3이라고 볼 수 있겠죠. 10분의 3. 옳은 것은 2번에 보시면 2분의 1 중 10분의 3을 이전하는 거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초등학교 산수 문제 같은 건데 결론적으로 값이 2분의 1만 가지고 있고 그 2분의 1 중에 5분의 3을 을에게 이전한다. 그럼 전체에서 보면 어떻게 하냐 이 얘기죠. 이 중에 2분의 1을 값이 가지고 있고 그 중에 5분의 3을 둘, 넷, 다섯 이렇게 하면 5분의 3을 요거를 을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구획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공유 지분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러면 전체 필지 중에 요만큼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요걸 5분의 3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대로 어떻게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10분의 3이 되겠죠. 10분의 3. 그래서 10분의 3 이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앞에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 앞에 문제에서 어떠해서 2분의 1에 2분의 1을 넘긴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밑에 이제 표현해 줄 때도 2분의 1 중 일부 그리고 2분의 1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4분의 1이라고 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분의 3. 자, 그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계속 같은 식의 문제가 되겠죠. 3번 갑의 공유 지분 2분의 1 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우 다음 중 등기 목적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뭐 문제는 똑같습니다. 3번에 보시면 갑 지분 2분의 1 중 일부 4분의 1 이전. 그래서 앞에 문제 질문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이다. 그러니까 반 중에 반을 또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 방법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4번 보시면 수인의 공유자로부터 지분 일부씩을 이전받는 경우 공유자 지분의 기록은 이전하는 각 공유자의 지분을 구별하여 기록한다. 공유자의 지분 기록 이거를 구분하여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자, 오른쪽에 해설 보세요. 403페이지 해설 보시면 수인이 공유자로부터 지분 일부씩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예를 들면 갑 지분 5분의 2 중 2분의 1과 을 지분 5분의 1 중 2분의 1을 을이 이전받는 경우 이럴 때 이 공유자 지분 정이 이전받는 경우 정의 지분은 몇이냐 이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갑으로부터 받는 게 얼마예요? 5분의 2 중 2분의 1이니까 5분의 2 중에 2분의 1 그러면 10분의 2가 되겠죠. 10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분의 1 중 2분의 1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갑한테는 10분의 2, 을한테는 10분의 1을 받는 거예요. 지문에서는 뭐냐? 그 각 공유자의 지분을 구별해서 누구한테 얼마, 누구한테 얼마 이렇게 표현한다 이 뜻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합산해서 10분의 3. 정의 지분은 10분의 3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공유자 지분. 4번처럼 그렇게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0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 분할의 등기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인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유물 분할에 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 4번 보시면요. 공유물 분할 대상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취득하는 면적이 공유 지분 비율에 의한 면적 이상이면 농취증을 첨부해야 된다. 분할 대상 부동산이 농지래요. 분할 대상 농지. 그러면 분할 대상이 농지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이 공유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농지야.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농지를 가지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농지증 발급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를 소유를 했겠죠. 그런 농지를 지금 분할을 한대요. 분할. 공유, 농진공유, 분할. 자, 이렇게 분할을 한다. 분할을 해도 둘 다 농지죠. 농지. 그러면 농지니까 또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첨부해야 되느냐 이 얘기죠. 이미 농지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4번에 첨부해야 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첨부하지 않습니다. 첨부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공유물 분할 또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의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분할 또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하고 관계돼서 옳지 않은 것 3번 보시면요.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취득하는 면적이 공유 지분보다 크면 농지증을 첨부해야 한다.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농지증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첨부하지 않는다. 원래 가지고 있던 공유 지분보다 더 넓은 면적을 취득하니까 농지증이 필요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거죠. 2분의 1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2분의 1. 자, 이렇게 있는데 2분의 1이 여기라고 하면 갑하고 을하고 이제 분할을 할 때 경계를 이렇게 걷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갑이 가지고 여기 을이 가지고 그랬어. 원래대로 하자면 2분의 1은 여기인데 이만큼 초과됐죠. 그러니까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농지증 발급받아야 되는 거, 첨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앞에 문제도 그랬고. 그럴 필요 없다고요. 첨부하지 않는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405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 부동산의 일부 이전 등기. 부동산의 일부 이전 등기. 문제 1번. 소유권 또는 부동산의 일부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 또는 부동산의 일부 이전. 자, 일부 이전 등기를 한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를 한다. 물건 자체에 일부 이전한 특정된 부분으로 일부 이전한다. 이건 분필이나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지만 지분 개념으로 일부 이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옳지 않은 것. 자, 4번 봅니다. 한 필지 부동산의 특정된 부분에 대한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위치를 특정하는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 자, 이건 뭐예요? 물건 자체를 지금 한 필지, 물건 자체 이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하겠다는 얘기죠. 요만큼 소유권을 이전해줘.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도면 신나게 첨부하고 자시고 해봐야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돼? 실제로 요만큼을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분필 먼저 해야 돼. 분필 등기 요걸 먼저 해야 돼. 또는 구분 등기나 분필 등기부터 먼저 하고, 건물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구분 등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건물도 전체가 하나일 경우 일부만 소유권 이전한다. 구분 등기부터 하고 넘겨. 물건을 여러 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한 개의 물건의 일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안 돼요. 하지만 지분으로 해서 2분의 1, 뭐 10분의 1 이런 거는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건 이전하는 건 가능한데, 공유자가 되는 관계로 가는 건 가능한데, 이렇게 특정된 일부를 갖다가 이전하는 건 직접적으로 안 됩니다. 이걸 굳이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분필을 해서, 그럼 물건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전을 해주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4번처럼 도면을 첨부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먼저 분필 등기, 구분 등기 이런 것부터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의 분할에 대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분할. 자, 4번 보시면요. 한 필 토지의 특정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있었다면 옳지 않은 것. 토지 대장상 토지를 분할함이 없이도 분필 등기만을 할 수 있다.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있었다. 그러면 대장상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분필 등기가 가능하냐?
대장상 먼저 분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분필 등기 절차를 들어가야 된다. 대장상으로 분할이 안 되면 분필 등기도 안 돼요. 그래서 저걸 먼저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 4번은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407페이지 가보시면 합유에 관한 등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합유에 관한 등기. 자, 1번부터 보시면 합유에 관한 등기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합유에 관한 등기. 지금까지 이제 본 거, 앞에 문제 이제 본 거는 되게 이제 공유 지분에 관해서, 즉, 공유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이번엔 합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합유의 특징 뭐예요? 공유하고 합유의 특징은 지분 개념을 인정하죠. 그렇죠? 근데 지분의 처분이 자유롭지 못한 게 합유 관계고, 공유 관계는 그게 자유롭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합유 같은 경우에 요 지분 개념을 인정하지만 그거에 대한 처분이나 이런 부분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등기하는 등기 내용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자, 407페이지 첫 번째 1번 문제 봅니다. 합유에 관한 등기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것 5번 볼까요?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의 지분을 처분한 합의자와 합의 지분을 취득한 합의자의 공동 신청으로 합의 명의인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자, 이게 맞는 지문 옳지 않다 얘기죠.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된다. 이렇게 할 때. 자, 해설 한번 보시면요.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그 합유 지분을 타에 매도하고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 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 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 공동 신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신청으로 005년 001 001 합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 및 합유 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합의로 하는 합유 명의인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지문 5번에서는요. 합유 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 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공동 신청으로 합유자 명의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자, 공동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하나의 물건이 있고 갑, 을, 병이 합유자라고 해봅시다. 자, 이 상황에서요. 갑의 3분의 1 지분이 막 각각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요 합유 지분을 갑이 정에게 처분하려고 그래요.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어떻게 해야 돼? 이 둘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 여기는 처분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동의하는 거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거를 정에게 처분하는 뭐 매각을 하든 매매를 하든 뭐 하든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 동의를 해줘야 돼요. 합유자의 왜냐하면 이 합유 관계는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 재산을 합유 관계에 가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이제 우리가 조합 재산 조합들 있죠. 조합.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무슨 도시개발 조합이나 이런 조합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민법의 그 조합계약에 의해서 조합관계가 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 합동사무소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사업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경우들 되게 합유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산 소유 형태가. 자, 그럴 때 이제 결국은 얘들은 동업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다는 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목적 달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분을 처분할 때는 개념은 인정하는데 지분을 처분할 때는 다른 합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케이스가. 자, 그래서 이거 동의를 해줬다. 그러면 얘들 둘이 여기 3분의 1이 얘한테 합유 지분이 넘어가는 거 지금 5번 지문에 얘기할 것 같으면요. 5번 지문은 요때 요거 이전 등기 신청하는데 3분의 1 지분 이전 등기 신청하는데 갑하고 정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해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들 둘뿐만 아니라 을과 병 얘들이 누구예요? 잔존 합유자죠. 그렇죠? 얘들도 같이 공동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5번은
얘들만 당사자들만 공동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안 된다. 틀렸다라는 얘기야. 누구까지? 잔존 합의자까지 같이 합쳐서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거기 글을 읽다 보면 막 이것저것 막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뭐 헷갈리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이걸 빼먹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말이 되겠습니다. 얘들까지 합쳐서 공동 신청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뭐 문제가 반복해서 나오니까요. 뒤에서 또 계속 보면 되겠어요. 합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합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4번에요. 4번이 아니고 3번. 3번. 자, 수인의 합의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합의자 전원의 합의가 있더라도 공유지분의 소유 형태로의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할 수 없다. 합의자 전원이 합의가 있다면 공유지분의 소유 형태로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지금 합의 관계로 돼 있는데 이걸 갖다 공유 관계로 바꾸고 싶다 이거야. 근데 합의자 전원이 동의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유 지분의 소유 형태로 소유권 변경 등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원이 동의가 있다면. 없다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합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합의 등기에 대해서 또 묻고 있습니다. 408페이지 합의 등기 3번 봅니다. 합의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의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의 지분을 타임해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의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의 지분을 처분한 합의자, 합의 지분을 처분한 합의자, 합의 지분을 취득한 합의자, 만의 공동 신청으로 합의 명의인 변경 신청, 합의 명의인 변경 등기 신청 이런 용어들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맞아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봤죠. 공동 신청하는 자가 이 둘이 아니라 누구도 포함이 돼야 돼. 잔존하는 합의자도 포함이 돼야 된다. 잔존 합의자. 잔존 합의자가 지금 빠졌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다라는 것. 자, 다음 문제. 합의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합의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것. 자, 4번 문제 408페이지 문제입니다. 3번 보시면요. 단독 소유를 수인의 합의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 소유자와 합의자들의 공동 신청으로 합의 명의인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단독 소유를 수인의 합의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 소유자와 합의자들 사이에. 자, 이거는 일반적인 관계에서 합의 관계로 가고요. 그러면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명인이 바뀌는 게 아니고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개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합의자들이 단순히 일부 합의자가 교체되는 거는 합의자 명의인, 합의 명의인 변경 신청이 가능하지만 변경 등기 가능하지만 이것처럼 지금 단독 소유에서 합의자 요렇게 공동 이렇게 간다 그러면 요때 신청하는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다라는 것. 자, 그 다음 문제. 합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09페이지의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 5번 볼까요? 합의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의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그의 합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종전의 합의자 중 일부가 교체돼. 일부 교체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거 이제 합의 지분 뭐 등기를 해야 되겠죠. 합의 지분을 처분한 합의자와 합의 지분을 취득한 합의자 및 잔존 합의자 공동 신청. 자, 여기까지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처분한 합의자, 취득한 합의자, 그다음에 잔존 합의자 셋 공동 신청. 자, 그런데 뭐냐면 신청하는 등기의 이름이 이게 아니죠. 합의 지분 이전 등기 처분이 아니고 합의자 명의 변경 등기, 합의 명의인 변경 등기 신청.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신청 요걸 해야지 합유집은 이전 등기 신청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명의인이 바뀌는 변경 등기 요걸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신청 요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 등기의 명칭이 달라졌어요. 자, 그 다음에 410페이지 410페이지 합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10페이지 문제 6번 봅니다. 자, 4번 공유를 합유관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야 하고 공유자 중 일부만이 소유관계를 합의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공유를 합유관계로 바꾸기 위해서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야 하고 그중 일부만이 소유관계를 합의로 하는 것 이게 허용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해설 한번 보세요. 4번 X표 공유를 합의로 변경하는 경우 자 공유자 전원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의로 변경하는 경우 합의로 변경하려 하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000-001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의로의 변경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자 전원이 합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만이 합의를 해서 일부만이 소유관계를 합의로 하는 것도 허용이 되고 있다라는 지문이 되어 있고요. 설명이 되어 있고 4번 지문은 자 일부만의 소유관계를 합의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 합의 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문제 7번 4번 보시면 합의자 중 일부가 다른 합의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그 합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지분 양수인과 공동으로 합의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다른 합의자들 전원 동의 얻어서 자기 지분을 지금 처분하기로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지분 양수인, 그 다음에 처분한 자, 합의자 처분한 자, 공동으로 합의 지분. 일단 공동으로 이들뿐만 아니라 잔존 합의자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등기가 아니죠. 합유명인 변경등기, 합유명인 변경등기를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틀렸다. 각각 합유명인 변경등기 신청을 해야 된다. 자, 다음 문제 봅니다. 자, 411페이지 문제 8번 공동소유 등기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여기서요, 여러분들 이제 공동소유. 그럼 이거 공유 얘기하는 거 아니죠? 공유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공동소유 형태는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하고 이거 어머니 다른 말이에요. 공동소유는 이거 세 개 다 지칭하는 겁니다. 자, 그거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답은 1번. 1개. 그럼 뭐가 옳으냐 이 얘기죠? 뭐 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나 라가 옳습니다. 요게 옳은 게 되겠죠. 갑이 단독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갑과 을이 합의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른 등기는 합의 명의인 등기, 변경 등기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그랬어요. 단독 소유를 합유관계로 바꾼다. 이거는 명의 변경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 신청이라는 거. 그래서 라번이 옳고요. 가번 보시면 합의자 중 일부가 다른 합의자의 동의를 얻어서 그의 합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합의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의 지분 이전 등기를 자 등기 그때 하는 등기는 합의 지분 이전 등기가 아니고 합유 명의인 뭐죠? 변경 등기라고요. 등기. 자, 그래서 틀렸고요. 요 부분이. 자, 그 다음에 나의 공유자 중 일부의 지분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고 그 가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공유에서 합의로의 변경 등기는 주등기로 해야 한다. 가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주등기로 그 합의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가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공유관계에서 합의로 변한다고 해서 다른 뭐 후순위 권리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기 등기로 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다에 가보시면 합의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의자가 1인만 남는 경우에 이에 따른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해야 된다. 합의자 중 일부가 탈퇴, 잔존 합의자가 1인만 남았다. 이에 따른 등기는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하느냐 이 얘기죠. 이것도 합의 명의인 변경 등기 신청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이 아니고 합의 명의인 변경 등기, 이것도 요거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라는 옳고, 마에 가보시면 조합의 구성원과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합의에서 법인 아닌 사단 소유로 등기 명의인 표기시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조합의 구성원은 뭐, 조합의 구성원. 조합이, 저 구성원들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뭐죠? 합의예요.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이 이건 비법인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런 사단이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총유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총유. 자, 그런데 그런 구성원들이 좀 동일한 사람들이래요. 이런 경우에 합의해서 법인 아닌 사단 소유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합의해서 뭐로 바꾸는 거죠? 총유로 바뀌는 거예요. 총유로. 그럴 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로 가능하냐 이 얘기죠.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형식으로 갑니다. 등기 명의는 그대로 똑같아요. 뭐라 그래서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명의인 변경이 아니고 그 명의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합의해서 총유로.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전 등기를. 근데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해서 틀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번도 옳지 않다. 자, 옳은 건 라번. 바로 위에 라목, 요 라번, 요거. 그래서 한 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좀 저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 문제 풀 때 되게 보면 박스형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음 중 옳은 것만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옳고 그름을 똑바로 표현한 것은,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요령을 피워가지고 한두 지문만 정확하게 또 알고 있으면 어떻게 요령 것도 풀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옳은 게 몇 개냐, 옳지 않은 게 몇 개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조금 버겁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올 땐 거의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라가 옳고 나머지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 공동소유 형태 변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공동소유 형태를 이제 변경시킨다. 뭐 공유를 합의로 총유로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할 수 있고요. 틀린 것은 2번. 단독 소유를 수인의 합의로 하는 경우 단독 소유자와 합의자들 공동 신청으로 소유권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 이게 소유권 변경 등기로 가능하냐라는 얘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죠. 소유권 변경이 아니고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에게 이전 등기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전 등기. 자, 다음 문제 10번. 공유 또는 합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번에 보시면요. 2번. 합의 등기가 된 후에 합의자의 탈퇴 또는 사망으로 잔존 합의자가 1인이 됨에 따라 그 1인 명의로 등기를 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 탈퇴 또는 사망으로 잔존 합의자가 1인이 됨에 따라 그 1인 명의로 등기를 할 때. 자, 이거는 새롭게 뭐 이전한다는 의미보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요. 합의 명의인 변경 등기 신청해야 됩니다. 이거는 합의 명의인 변경 등기 신청. 자, 다음 문제 413페이지 문제를 보시면, 자, 11번. 합의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3번에 합의 등기가 격려된 경우 각 합의자의 지분에 대한 강제 경매나 가압류 등기, 촉탁은 허용되지 않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신청은 가능하다. 이것도 안 됩니다. 자, 합의자 지분에 대한 강제 경매,
가압류 이건 뭐 허용되지 않는다. 맞고요. 가등기 신청도 안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413페이지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414페이지 매매 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일반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